저희가 이제 진료를 할 때 주로 이제 여성들 이제 죄송합니다.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체중 증가, 몸이 붓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임상에서 주로 아직까지는 이제 폐경 호르몬 치료나 골다공증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이제 장기간에 이제 평생 동안의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비만 치료라든지 뭐 이상 지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비만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4년 동안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한 3배 정도 마켓이 이제 커졌습니다. 향후 5년 동안에는 한 5배 정도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도 임상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도 뭐 많은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이제 비만의 유병률을 보면 아시아 퍼시픽 크라이테리아는 BMI 25.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만의 유병률이 26.5%로 거의 뭐 4명 중에 1명이 비만에 해당이 됩니다. 비만이 이제 예전에는 2단계, 3단계 고도 비만 환자들은 거의 이제 많지가 않았는데 1단계 비만도 물론 증가를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2단계, 3단계 비만도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율로 증가를 급격하게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령별로 이런 비만의 유병률을 봤을 때는 이 파란색 라인은 이제 남성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남성은 비만의 유병률이 이제 30대, 40대 때 가장 높은 정도를 보이고 이후에 감소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성에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폐경 이후에 50대, 60대 때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를 했다가 이후에 이제 70대, 80세 정도가 되면서 약간 감소하는 이런 남성과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또 이제 비만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복부 비만이 이제 중요한데 성인 여성에서는 이제 85cm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복부 비만 자체는 약간 증가를 하긴 하지만 크게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거에 비해서 이 분홍색 라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 이후에 50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돼서 이 마찬가지로 복부 비만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은 이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복부 비만 자체는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의 유병률과도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복부 비만은 이제 허리 둘레와 올코우즈 모탈리티가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이고 그다음에 CVD로 인한 모탈리티 자체도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비만과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성에서는 이제 중년 여성들은 왜 이렇게 쉽게 체중이 증가하는 상태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나이가 증가하는 에이징 자체가 연관이 있을 거고요. 남성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거에 있어서는 두 번째로 호르몬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소비의 퍼센트를 보면 이제 레스팅 상태의 베이잘 기초 대사량이 한 60에서 70% 정도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되고 저희가 음식을 먹고 이제 소화를 하면서 유발되는 그런 서모제네시스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이 한 10에서 10%, 15%, 나머지가 이제 운동이나 활동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포션은 이제 기초 대사량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기초 대사량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18세 이후에는 10년에 2% 정도씩 감소하게 돼서 30세가 되면 이제 식이나 운동을 더 열심히 식이를 줄이거나 운동을 더 많이 하거나 하지 않으면 똑같이 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몸의 이제 회복력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스템셀을 계속해서 만드는 능력이 이제 점차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제너레이션을 일으키는 포텐셜이 조직에서도 이제 점차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스템셀이 이제 헤마토포ie틱 스템셀들이 이제 이런 줄어들게 되면 빈혈이라든지 이런 혈관계통의 질병들이 더 생기게 되고 메젠키말 스템셀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골다공증이나 프랙처의 회복이 잘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이 유발이 되게 되고 세틀라이트 셀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머슬 파이버 자체의 이제 손상을 복구하는 그런 능력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인터스널 에피셀리어 스테셀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머슬 매스도 줄어들고 스트렝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머슬 매스는 70세 이전까지는 10년에 한 88% 정도, 머슬의 스트렝스는 10년에 한 10에서 15%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은 25세 때 최대를 보이고 이후에 점차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비만과 더불어서 sarcopenia, 비만 체중이 이제 많이 나가고 하면 이제 근육은 유지될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반이 돼서 서로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자체는 이제 포도당의 한 3분의 2 정도를 저장을 하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근육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포도당의 저장 능력이라든지 이용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당뇨의 리스크가 뭐 4배 정도, 그다음에 그런 걸로 인한 모틸리티가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전을 보면 이제 비만이 되거나 디슬레피데미아가 생기게 되면 이제 혈관 내에 이제 하이퍼리피데미아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조직으로 더 지방의 분포가 더 많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 이제 머슬로도 이러한 지방들이 이제 분포를 하게 되는데 머슬 내에서 이러한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얼 디스펑션이 생기고 ROS를 유발하고 하면서 라이포톡시시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생기고 로컬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제 지방의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과 sarcopenia, 당뇨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국내 데이터인데요. 국건형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2,000명 정도의 중년 폐경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sarcopenia가 없는 환자들과 sarcopenia가 있으면서 오베시티를 동반하는 환자들을 비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당연히 이제 sarcopenia가 있으면서 오베시티가 있는 환자들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스로스클레로틱 CVD 리스크도 거의 40% 정도 이러한 환자들에서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sarcopenia가 있으면서 오베시티를 동반한 환자들은 이러한 대사 질환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BMI가 증가하고 바디웨이트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노포즈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팻 매스가 증가하고 린 매스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이러한 바디 컴포지션에 중요한 역할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설명하는 기준으로는 첫 번째는 에스트로겐 자체가 여성의 이제 식이 행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산화라든지 기초 대사량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팻이 비세럴 팻과 서브큐 팻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팻이 이제 디스트리뷰션 되는 것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트로겐이 이제 식이 행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상하부 내에 알케이트 뉴클레우스에서 에스트로겐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아노렉틱한 이펙트를 나타내게 돼서 여성의 이제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의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러한 식욕이라든지 푸드 인테이크 음식 섭취량 이런 것들의 양이 이제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생리 주기 때 보면 이제 early follicular phase, mid follicular phase, post ovulation, luteal phase로 봤을 때 음식 섭취량이 이렇게 시기마다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기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런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고 생리 직전 직후가 되면 식욕이 이제 증가해서 음식 섭취량이 증가한다라는 이제 보고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제 지방의 산화, 대사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이 이제 시상하부에 작용을 하게 되면 지방의 산화를 더 유도하게 되고 지방은 이제 프리 패티 애시드로 이제 분해를 해서 이런 것들을 산화를 일으키고 설모제네시스를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에 에스트라디올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제 early follicular phase, mid luteal phase 때는 유의한 차이를 약간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나치 안타고니스트를 투여를 해서 이러한 호르몬 레벨을 이제 낮추게 돼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되도록 조절하게 되면 이러한 기초 대사량 자체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없어지게 되면 이러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폐경 전과 폐경 후의 여성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 24시간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수면 동안의 에너지 소비량이 유의하게 줄어들게 되고
지방의 산화도 한 30% 정도가 줄어드는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제 지방의 분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 사진을 보면 이제 둘 다 비만이 있는 환자들인데요. 오른쪽은 이제 주로 서브큐 팻이 있는 환자들이고 왼쪽은 비세럴 팻이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이 비만이 있다고 해서 몸무게가 같다고 해서 똑같을 것인가 이제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제 비세럴 팻이 안 좋은 영향 더 안 좋다라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브큐 팻과 비세럴 팻을 보면 이제 서브큐 팻에 비해서 비세럴 팻들은 이제 그 아디포사이트 크기 자체도 굉장히 더 크고 혈관의 분포가 훨씬 더 많아서 전신적인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게 되고 메타볼릭한 디스펑션을 더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비세럴 팻들이 전신적인 거에 있어서는 더 안 좋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비세럴 팻들이 여러 가지 장기에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축적이 되면 지방간을 유발하고 판크레아스에 되게 되면 이제 인슐린 리지스턴스를 증가시키면서 DMA 리스크를 올리게 되고요. 근육에도 축적이 될 수가 있고 혈관이나 심장 그래서 CVD 리스크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있는 여성에서는 이제 젊은 여성들에서는 이제 이런 서브큐 팻 위주로 이렇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브레스트나 힙 쪽으로 이렇게 지방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큐 팻에 디스트리뷰션 되는 포션이 더 많은 거에 비해서 에스트로겐이 이제 줄어들고 폐경이 되게 되면 이러한 지방의 분포가 복부 지방이나 비세럴 팻 쪽으로 더 디스트리뷰션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의 분포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메타볼릭 디스펑션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폐경을 이제 기준으로 전으로 봤을 때 에스트로겐이 점차 감소를 하면서 여성에서 이제 비세럴 아디포스 티슈가 더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과 비세럴 팻이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JCM에서 이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던 논문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450명 정도의 여성을 봤을 때 폐경 전과 후를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에피카디얼 아디포스 티슈, 파라칼디얼, 페리베스큘라, 토탈 헐트 아디포스 티슈를 비교를 했는데 전체 다 이제 폐경 전과 후에 유의하게 더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카디오베스큘라 팻이 폐경 후에 증가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타볼릭 디스펑션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서 이제 퓨버티 때는 이제 남녀 간의 이런 시기의 행태라든지 팻의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에 이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이제 배란이 사춘기가 되고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서 남성과 여성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다가 메노포즈가 되며 이러한 차이가 다시 없어지는 그런 추세로 가게 됩니다. 또 에스트로겐은 이제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육의 머슬 매스나 스트렝스에 다양한 호르몬들, 물질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 호르몬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이제 머슬의 스트렝스를 유지를 하고 어떤 인저리가 있었거나 인플라메이션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폐경 여성에서 이러한 바디 컴포지션의 변화를 좀 억제하고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양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190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정도까지 연구가 좀 많았고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은 이제 폐경이 됐는데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은 군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한 군, 세 번째는 이제 티볼론을 투여했던 군입니다. 렙틴은 이제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음식의 섭취량을 이제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데 폐경이 되면 이제 이러한 렙틴이 감소를 하면서 음식 섭취량이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면 이제 렙틴이 약간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효과를 보여주었고 티볼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컨트롤군과 차이 없이 렙틴이 약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웨이트나 BMI는 폐경 여성에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 호르몬 치료를 한 군에서는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고 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요. 티볼론을 투여한 군에서는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티볼론 군에서는 이제 약간 체중 증가하는 부작용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좀 있는데 팬 매스 자체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고 리듬 매스는 늘어나는. 그래서 체중이 증가를 하기는 하지만
팻매스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프리팻 매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이제 가장 최근 연구 중에 하나인데 2010년도에 이제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RCT 연구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 군으로 나눴고요. 여기서도 이제 컨트롤군과 티볼론군에서는 웨이트가 증가하고 BMI가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티볼론군에서 보면 이제 웨이스트 힘 레이셔는 오히려 좀 줄어들고 프리팻 매스가 약간 증가를 했다. 그래서 또 이제 2000년도 이제 코크레인 리뷰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바디 웨이트나 BMI를 유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해서 뚜렷한 효과가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디 컴포지션, 이제 팻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덱사나 이제 CT를 찍어서 비세랄 팻을 이제 측정을 하고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변화를 봤는데 연구들마다 이제 결과가 약간 좀 도움이 된다, 아니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호르몬 치료는 이제 바디웨이트 자체를 줄이거나 하는 효과는 이제 크게 없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전체적인 또는 이제 비세랄 팻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고, 팻 프리 매스를 줄이거나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근육에 있어서도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메타 분석에서도 이제 sarcopenia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근육의 량이라든지 스트렝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머슬의 로스를 딜레이 시키고 머슬의 이제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는 것을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머슬 스트렝스가 컨트롤군과 비교를 했을 때 한 5%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한폐경학회에서도 폐경 호르몬 치료요법에서 근감소증이 이제 호르몬과 영향이 있고, 폐경 호르몬 요법을 하면 이러한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이거를 이제 1차적인 목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기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비만 치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삭센다와 큐시미아 두 가지 약을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시상합은 이제 알케이트 뉴클레우스에서 어떤 배고픔을 느끼는 거, 그다음에 식욕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삭센다는 이제 GLP-1 이제 아고니스트입니다. 그래서 릴라글루타이드는 이제 시상하부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가스트릭 엠프팅 타임을 딜레이 시킴으로써 음식의 소화를 이제 좀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비만 치료제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큐시미아는 이제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두 가지 다 비슷하게 이제 시상하부와 가바에 작용을 해서 식욕 및 식탐을 이제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비만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이제 요약해 보면 에스트로겐 자체는 어떤 기초 대사량이라든지 식이 행태, 그다음에 팻의 디스트리뷰션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요.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비세랄 팻이나 전체적인 지방을 줄여주고 팻 프리 매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근육에 있어서도 머슬의 근육량이라든지 근육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